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몽창기도 요번에 백고자법회 제가 그거 까먹고 있었어요. 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 지난주쯤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스승의 날 뭐 이래 가지고 스승의 의미 이런 거 얘기하다가 요거 놓쳤죠. 그래서 오늘 백고자법회 100명의 스님들 진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좀 귀해요. 그래서 아마 절 안에 100명 정도 사는 데가 아마 산 전체를 통틀어서 통도사하고 월정사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산이 있어도 스님들이 지금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이 있으면 이제 승가대 같은 데가 이제 한 100명 정도, 100명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0명 안 됩니다. 그리고 해인사나 뭐 이런 데 100명 다 안 됩니다. 해인사, 송광사 뭐 이런 데 다 100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산내암자가 굉장히 많거나 안 그러면 선원이 많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월정사 같은 경우는 선원이 4개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대산 안에 만월선원이라고 있고 이게 월정사 선원입니다. 월정사 선원. 이거 만월선원 이름 지을 때 재밌었다. 거기가 이제 동대가 만월산이라고 하는데 오대산의 동쪽 봉우리가 만월산인데 그래서 그냥 만월선원이라고 지었는데 만월이라고 하면 기우는 거 아닙니까? 다리 찼다가 기우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길하지 못하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잘 아는 게 제가 가고 난 뒤에 제가 월정사 벌써 한 17년 사니까 대부분 제 뒤에 일들이 되게 많아요. 현대적인 것들은. 저보다 오래 산 분은 주의 스님 말고는 없죠. 딴 분들은 좀 왔다 갔다 했고 저보다 출가도 오래 하시고 더 그쪽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왔다 갔다 하셨고 그냥 꾸준히 방 안 빼고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딴 분들은 방을 뺐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거지 그거. 한성백제하고 그러니까 서울이 경주보다 수도로 있었던 기간이 더 길어요. 경주는 992년이고 서울은 1392년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한 600년 됐잖아요. 서울이 수도인 게. 그리고 이제 하남 위례성 쪽에 거기가 한성백제의 수도거든요. 그게 40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나 아니면 저기 어디야 부여 공주 뭐 이런 데 생각을 하는데 그건 후반기이고요. 대부분의 백제는 사실은 그 한성에 있었죠. 그래서 백제가 계속 한강유역을 수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동네를 대충은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그 근처 또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풍납토성 이런 데 우리 갔었었거든요. 그냥 걸어가는 거리예요. 그지 같았어요. 그때 그 당시 굉장히 그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성인지 몰랐었고 그냥 토성이라 카드라만 있고 그냥 애들은 그냥 언덕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댕기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서울이 1000년이 훨씬 넘어요. 그렇게 따지면 서울이 1000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당하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꾸준히 있는 사람으로는 저도 되게 오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그런 정신이 있잖아. 나가락 하기 전까지 안 나간다. 그래서 만월선언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상원사에 청량선언이 있어요. 아유 글씨 쓰기도 어렵네. 등을 달았더니 빛이 비쳐가지고 옆으로 틀어놨더니 글씨 쓰기가 굉장히 어렵네. 상월산에 청량선언. 문수보살이니까 청량선언이에요. 문수보살이니까 청량선언. 그 다음에 북대 미르감에 뭔 선언이고?
북대 뭔 선언이고? 나 뭔 선언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북대 선언, 북대 주의 스님이 들으면 기분 되게 안 좋아하겠는데.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북대 미르감에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는 비구 스님 선언이고, 이제 비구니 스님 선언이 지장암의 기린 선언. 기린 압니까? 기린? 기린? 기린. 기린이 뿔 하나 달린 일각수라고 해서 뿔이 하나 달린 유니콘 같은 동물이에요. 상황선언. 아이고 참. 다 지났는데 꼭 굳이 그렇게. 상황은 코끼리 왕이라는 뜻이고 거기가 상황봉이에요. 상황봉. 상황봉. 봉우리 이름이 그냥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린 선언의 기린은 뭐냐면 여기가 기린산이에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게 산 이름을 다 지어놨어. 그래서 봉우리 이름이 기린봉이야. 그래서 이제 기린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산 이름을 딴 거고 그 봉우리 이름들을 딴 거고 여기만 문수보살 청량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언이 4개나 있고 이번부터 지금 추진하는 거는 그 명상마을에서 또 선언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5개가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한 20분씩만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 한 80분, 20분까지 다 안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한 17에서 19 이 정도, 좀 많을 때는 21까지 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계속 받을 수가 없는 게 방이 없어요. 방이. 잘 데가 없어요. 잘 데가. 그리고 요즘은 예전처럼 같이 쭈그리고 자세요 이러면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뭐 요즘은 이래. 그래서 요 있고 그다음에 본사가 있으니까 본사에는 스님들이 좀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산내암자들이 있고 이러면 100분이 넘어요. 이거 기본 늘상 그랬어요. 우리 보통 한 스님들이 적을 때는 한 115명, 많을 때는 125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대산의 결제 때 보통 그렇게. 통도사가 그 정도 올라올 수 있을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통도사도 쉽지 않아. 왜냐하면 산내에 여기 선언이 있어서 가능한 거라니까. 결제 때만 그것도. 그리고 사중 스님들만 놓으면 통도사가 1등이고, 그러니까 사중의 소임자 스님들만 놓으면 통도사가 1등이 그 다음에 월정사예요. 그게 방암록에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해. 여러분은 그걸 못 봐. 그런데 절에는 그게 종단에서 다 조사해서 어느 스님이 어느 절에 있고 요걸 해서 방암록이라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거기에 선원에는 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사중에는 누가 살고 있고 소임자는 누구고 이게 쭉 쓰여 있어. 근데 그거를 만드는 전통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왜? 나중에 역사를 추적할 때 누구누구가 어떤 쾌적으로 움직였다가 뽑혀.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그런 기록 문화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100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수계를 받는 거예요. 계를 받는 거예요. 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계라고 하는 게 시라라고 해서 이게 도덕적으로 좋아지려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법률 뭐 이러듯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조직과 관련된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률, 율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율이라고 하는 거는, 비나야 율이라고 하는 거는 징계가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금을 안 냈어. 그러면 징계가 따르죠. 뭐 체납이 걸리면 뭐 차압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걸어놓을 수 있잖아. 하지만 저번에 산불 났잖아. 산불 났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준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BTS 그 얘기 있었잖아. 뭐 걔가 돈 냈는데 그거 내고도 욕먹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아니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 내가 산불을 낸 것도 아니고. 아니 그거는 도덕적인 거잖아. 철저하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법적인 거고 이건 세금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하면 되는 거예요. 준조세도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거나 기업들은 준조세 같이 작동을 하고 일반 우리들한테는 진짜 그냥 선택적인 가치죠. 그래서 사람이 이게 뭐냐면 맑아지려고 하는 마음이다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요거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서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설정하는 설정값입니다. 그게 법이죠. 법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게 이제 좀 애매한 대목도 있어요. 이거 사회적 법은 제재가 있지만 집안에도 이런 룰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룰들이 있어. 그거를 어겼을 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형사 고발에 들어가느냐 그런 건 아닌데 알딸딸한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이제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데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님, 아니 저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만 더 나오면 이게 참 좋을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가 울산인데 울산이 이 정도 사이즈의 도시가 된 데 있어서 가장 큰 공로를, 그래서 저런 분은 뭐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보다 오히려 그런 거를 하나 정도는 울산시 입장에서는 해줘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 아니야, 내가 뭐 현대랑 친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울산 입장에서는 저 공업탑 저 거지 같은 거 저런 거 설치해 놓은 거보다 차라리 그런 분을 조금 이렇게 추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괜찮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양반은, 박정희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그 명함이 있는 분이야. 명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저거는 판단에 의해서 명함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집권하신 분이 아니잖아. 그걸 부정할 수, 민주주의에서 그거가 부정되면 아무리 그 뒤에 뭘 잘했네 어쩌네 해도 어쩔 수 없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한다면 이분은 사실 한국 경제사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는 정주영 회장님이나 안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아니, 나랑 관계에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를 위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대단하다고. 그래서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 뭐 재산을 뭐 어떻게 하고 그 세금 내고 뭐 어떻게 하다가 미술품 다 국가에 헌납하고 뭐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정부 차원에서 이건희 기념관 같은 걸 하나 해서 그 미술품을 다 넣고 그렇게 좀 대우를 해주면, 그렇게 잘하면 그 뒤에 다른 재벌들도 미술품이 있으면 자기가 나중에 가져갈 거야, 뭐 할 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순환돼서 국가 차원으로 들어오고 대우해주고,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같은 세계적인 미술관, 박물관이 존재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쩌리들이 뭐 그런 걸 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렇게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모아주시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뭘 집에 갖다 놓을 거야, 뭐 할 거야. 집에 갖다 놓으면 좋죠. 근데 뭐 없는데 뭐. 그렇잖아. 저는 그런 분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보면 이제 준조세로 걔네들은 내야 된다고. 그런 뭐 일이 있으면 안 내면 미운털 박힌다. 그리고 뭐 사회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정주영 회장님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 집은 나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던데. 아침에 무슨 몇 시에 밥을 먹고 아침 6시에 가면 밥을 먹고 뭐 그래서 모든 가족이 뭐 5시까지 와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하는 건가 싶다 내가. 이게 뭐 하는, 뭐건 이게 제정신 아닌 이상한 거를 하지? 그럼 무슨 그게 가풍이래. 가풍은 무슨 가풍이야. 그냥 장돌배기 출신인데 무슨 뭐 대단한 뼈대 있는 집안도 아니고. 아니 그 양반의 생애를 알잖아. 뭐 대단하게 무슨 집안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해가지고 전후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예전에 그 영화에도 있었잖아. 국제시장 영화에도 그분이 잠깐 등장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머리도 좋고 수완도 좋고 능력 좋은 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기업을 일군 거지. 그게 대단한 거지. 무슨 가풍은 무슨 가풍이 있어. 어떻게 보면 약간 떨어지는 집.
우리가 전통적 인식에서 보면 약간 떨어지는 집인데, 근데 뭔 가풍 얘기를 하는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집안에 그런 게 있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 그 집 식구들 중에 늦게, 나 그거 참석 안 할 거야. 뭔 6시에 뭔 밥을 먹어. 밥도 안 들어가는데. 이러면서 나 참석 안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아닌데, 법과 도덕의 사이에 걸려서 미운털이 박히지. 집안마다 그런 게 다 있지 않아요? 그 각각의 집에 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 그것도 있어. 저는 그거는 되게 좋다고 그러거든요. 밥 먹을 때만이라도 스마트폰을 하지 말자가 있어. 같이 가족끼리 밥 먹을 때라도, 왜냐면 계속 밥 먹고 하고,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도 월정사에서 밥 먹다가 주의 스님이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갖고 내가 예 이랬는데 옆에 놓고 하는 거, 놓고 밥을 먹는 거지. 아니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책상 밥상 위에 같이 놓고 그냥 하는 거야. 우리 정도 되면 이제 누가 그런 걸 잔소리는 안 하거든. 근데 그게 이제 어른 입장에서는 거슬렸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난 별 생각이 없었고, 나는 별 생각이 없었고, 그렇게 아마 밥 먹는 집도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차피 스님들은 따로 먹으니까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가족끼리 먹을 때 그렇게 하면 서로 그나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시간인데, 그게 이제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 당신 집은 밥 먹을 때, 가족끼리 밥 먹을 때는 그런 걸 안 보기로, 뭐 이렇게 한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이제 뭐 다 결혼해서 살면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밥을 같이 먹자. 또 있어. 서로 불편해. 왜냐면 서로 시간 맞추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가족이니까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집도 있어. 그런 게 무슨, 법은 아니지. 하지만 도덕하고 법 사이에 있는 아리모리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있지 않아? 집마다? 자식 교육시킬 때도 어머니나 뭐 부모님도 딱 그런 원칙들이 몇 가지는 있어. 요거는 안 돼. 이거는 선 넘는 거다. 어떤 집에서는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집에서는 뒤지게 맞아. 있어. 있어. 그리고 그 원칙을 사실 정하는 게 집안이 더 화목하다는 생각도 해요. 저 같은 경우가 원래 원칙이 없는 사람이잖아, 또.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없습니다. 나도 놀라운데, 늘상 계획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 별로 안 좋아했는데. 늘상 굉장히 즉흥적이고, 뭘 만들어내. 근데 결과값이 나와도 그런 식으로 하면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진정한 발전은 버라이어티지 계획에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대본이 있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수업할 때도 그렇고 뭐 녹화할 때도 그렇고 대본 없어. 대본 없이 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저걸. 대본 없어.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대충 하는데, 그리고 전문가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외우는 걸 너는 안 힘들었겠냐? 아니, 바꿔서 생각해봐. 그 외우는 데까지 뭔 짓을 했겠지. 그렇다고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외우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단순 반복으로 되풀이하든지, 안 그러면 관심이 있든지. 관심이 있으면 한두 번만 봐도 외워져요. 그러니까 연예인 좋아하고 뭐 이러잖아. 그러면 내 자식이 저렇게 머리가 좋나? 싶을 정도로 외워. 그게 관심이야. 그건 관심이야. 아마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걸? 저 누구야? 트로트 가수들 뭐 이런 분들, 이명웅이나 이런 분들 보면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 그럼 그거 다 외울걸? 걔의 중요, 일정까지 외운다. 남편이 빤스를 뒤집어 입고 와도 모르는데 그런 거는 잘 외워.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방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관심이 있거나, 안 그러면 빡시게 그냥 계속 반복하거나, 우리 영어 단어 외우듯이 반복하거나. 없어.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은 더 유리한 거고, 머리 나쁜 사람은 몸으로 때우는 거지 뭐 어떻게. 제가 그 떼어봐서 안다니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버라이어티지, 인생은 대본이 있는 게 아니다. 계속 바뀌어가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삶이란 무엇인가? 나간 숨이 안 들어오면 끝나는 거고, 들어온 숨이 안 나가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끝점은 언젠지 몰라.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 정도 세대의 사람이면 평균 수명상 여러분들은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빨리 돌아가시면 90대 초반에 돌아가실 거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100세를 찍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상태가 좋게 찍느냐 마느냐는 몰라. 그거는 건건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 정도가 평균인데, 평균이라고 해서 다 그 범주에 드는 거 아니다. 오늘 내일 만에 바뀔 수도 있어.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들어온 숨과 나가는 숨은 서로 친구가 아니다. 서로 모른다. 바톤 타치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한 번 됐다가 한 번 됐다가 이러는 거지. 나갔으니까 꼭 들어와야 된다. 들어왔으니까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가늘어지면 끊어진다. 그런 룰 없다. 그런 룰은 없어. 그래서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잘 살 수 있는 게 가장 버라이어티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습은 없어. 그리고 계획 세우면 잘못하면 원기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못하고 죽잖아. 못하고 죽잖아. 그래서 현재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삶을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이게 생각보다 고등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 그냥 막 던지는 얘기 같아도 이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현실에서 답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과정주의자냐, 결과주의자냐의 차이예요. 결과주의자는 뭘 설정해 놓고 그 결과값을 받았을 때 내가 만족하는 거야. 근데 제가 결과주의자를 언제나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결과값을 얻었을 때 너는 곧 그 만족감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 애를 보내는 게 목표야. 근데 막상 걔가 가잖아? 3개월 안에 끝난다. 그 만족스러움이. 그 다음에는 또 뭔가 피곤한 게 있는 거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목표. 아니, 그게 이상하다는 뜻은 아니고, 들어가면,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안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잖아. 잠깐 좋았다가, 인욕하면서 사는 거고.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애 낳았을 때도, 행복했다가, 뭐, 이렇게 부침이 있는 거지, 뭐. 그럼 뭐, 다 어떻게 할 거야? 한 가지가 해결됐다고 다 만족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아파트를 20평 살다가 30평으로 옮겨갔어. 6개월 행복이다. 6개월 행복이다. 그 다음에는 주담대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6개월 행복하고 주담대.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남는 거죠.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주의자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정주의자는 뭐냐면 과정 자체가 결과값이야. 그러니까 과정을 지금 살고 있는 자체를 즐겁게 살면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 행복 조건을 갖추면 그러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비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해줄 거고. 자,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게 스스로를 밝히는 행동이에요. 불교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내가 행복한 게 최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남에게 화를 안 내는 이유, 내 행복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에요. 개를 받는 거, 내 스스로가 맑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 그래서 개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체라는 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보면 옹이 개를 받으면 내가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옹이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방어막을 줍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금연하겠다. 내가 담배 피는 사람인데 안 그러면 술 먹는 사람인데 내가 금연 금주하겠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선포를 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할까 말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제가 사람들 앞에서 패를 깝니다. 나 이거 하겠다. 이렇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는 쪽으로 결정을 짓겠다는 거예요. 선포를 했는데 안 하면 쪽팔리잖아. 혼자만 생각하잖아. 그러면 조금 불리하면 안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피고 하는데 금연을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혼자서 요 달까지만 피고 다음 달부터는 금연? 이러면 잘 안 돼. 하다가 물론 며칠은 하겠지. 근데 쉽지 않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럴 때 차라리 많은 사람 앞에 선언을 하는 거야. 불어. 불어. 그 다음에 이제 못하잖아? 더 쪽팔린 거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냥 혼자서 마음 먹고 금연을 하면 한 이틀밖에 못 가.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하면 한 5일은 가는 거야. 왜? 쪽팔리니까. 그러면 네가 계속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사람 앞에서 얘기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야. 단지 내 무게가 어깨에 걸리는 무게감이 더 크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걔를 받은 뒤에 반복적으로 받는 거라니까. 이게 한 번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살 못 빼는 사람 없고요. 담배 못 끊는 사람 없고요. 술 못 끊는 사람 없어요. 한 번만 해. 그런 생각을 살찐 사람 치고 다이어트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다이어트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제 더 짜증나는 건 멀쩡한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지. 야, 씨, 저게 왜 저런가 싶지? 있어. 그리고 해야 될 사람은 또 천진하다. 해야 될 사람은 뭐 칼로리 계산을 하더니 이건 먹어도 괜찮대. 뭐든지 많이 먹으면 다 문제 생겨.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야, 고래가 물 먹고 살쪘다. 고래가 물 먹고 살쪘어. 코끼리 풀 먹고 살쪘고. 그런 생각해. 꼭 뭘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스스로를 밝히면 나쁜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이게 불을 밝히는 것과 비슷하다. 세상은 불을 밝히는 것과 비슷하다. 불이 밝으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고 더러움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봐봐. 지금 제가 밝은 거 좋아해가지고 좀 밝게 너무 때리니까 부처님의 먼지가 많아요. 그전에는 그 얘기를 잘 안 들었거든. 지금 다 한마디씩 해. 부처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먼지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 대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저거 걸레로 닦다가 큰 사고 벌어진다. 이거 절대 손 대면 안 돼.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는 있는데 함부로 손 대면 벗겨져요. 저게 우리 지금 이렇게 모셔놓은 부처님은 동불에다가 오칠하고 그 위에 개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뭘로 이렇게 살살 닦는다고 살살만 이렇게 털어내도 이거 금이 싹 벗겨져 버립니다.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뭐 이렇게 절에서 노보살님들이 잘 모르시고 이렇게 불단 청소하다가 몇 번 닦아가면 시커멓게 일어난다. 밑에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오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의스님 빡칩니다. 왜? 그거 개금하려면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래 된다고. 물론 뭐 저 같은 사람은 자비 스님이니까 물어내를 시전하겠지. 물어내를 시전하겠지. 근데 보통 스님들은 그것까지 못 한다고. 막 이러면서 한다고. 물론 뭐 불사거리도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불사할 것도 없고 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브라보 이럴 수도 있지. 그래서 빛이 밝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맑으면 스스로가 밝혀지면 나쁜 것들은 저절로 물러나지는 거예요. 저절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재밌지 않아요? 모기 같은 거
저도 어저께 이렇게 하니까 여기 대야에 물 고여있길래 제가 물을 버렸거든요. 큰 거 이렇게. 비 와서 고였겠지. 근데 왜 버렸냐면 잘못하면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목이 알슬거든. 거기서. 뭔 뜻인지 아시죠? 여기 여천천인가 있어가지고 날라댕겨. 계곡 있잖아. 개울이 있잖아. 개울. 그래서 날라다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서식 환경을 없애줘야 되는데 우리 계곡 같은 데 가도 물이 흐르다가 이렇게 고여 있는 데가 있어. 거기에는 그 모기유충이 있어요. 그 장구벌레인가? 그죠? 그 있어. 근데 그 모기유충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물기를 트면 돼요. 흐르는 물에는 모기유충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꼭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해서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고 흐르는 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밝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흐르는 물에는 모기유충이 안 생기는 것처럼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모기유충을 없앨 때 퍼내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다가 그냥 물길로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물길만 이렇게 쫄쫄쫄쫄 해갖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 해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흐르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지. 퍼내는 건 귀찮아요. 그걸 누가 퍼?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맑아지면 나쁜 것들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건강하고 똑같아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어. 뭐 안 좋은 일을 당해. 그거는 내 스스로가 약간 방어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유행을 해도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려요. 숨어 있어도 걸리는 사람은 걸려. 우리 그걸 봤잖아. 막 코로나 걸리면 죽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숨어 있는데 다 걸려. 나도 걸렸잖아. 나 왜 걸렸는데? 나 그렇게 돌아다닐 때 안 걸렸는데 아까 그 말한 만월 선언 스님들 때문에 내가 걸렸어. 아니 선언에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코로나가 걸려 선언에. 가지고 내가 월정사 내가 오래간만에 들어가가지고 공양간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공양간에 밥 시간 됐는데 나만 있어. 자기네들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공양간에 안 오는 거고 나만 밥 먹다가 나만 올맞지. 선언은 중지됐다. 선언은 같이 참선을 못해.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각방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된 거고 나는 거기 가서 밥 먹다가 걸렸고 내가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안 걸렸는데 밥 한 번 먹다가 너무 슬프지. 너무 슬프지. 근데 왜 걸렸겠어? 한 번 더 생각하면 내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제가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 많이 다니는데도 안 걸렸어. 그거는 내가 아마 이 저항력이 어느 정도 이상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때는 뭐 피곤했든지 뭐 했든지 아무튼 조금 떨어졌겠지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하필 또 그때 그쵸? 누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밥이나 한 끼 이랬으면 안 걸렸을 수도 있지. 시절 인연이 절묘하게 맞은 거지. 이게 참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거나 건강이 안 좋은 거는 그게 내가 약해진 부분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걸 맑혀 놓으면 제가 그거 봤거든요. 월정사에 개구리들이 조금씩 생겨. 모기도 생기고 개구리도 생기거든. 제가 처음 갔을 때 월정사 전체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마다 에어컨이 생기고 에어컨이 거의 다 들어갔고, 처음 월정사에 에어컨 들어간 데는 뭐 주의스님 방도 아니고 공양간이었습니다. 공양간. 그리고 공양간에 에어컨이 들어간 이유는 거기가 지하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습기도 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처음 들어갔었던 거고, 제 기억에는. 그리고 지금은 각 방마다 다 있어. 그래서 더워졌기 때문에 모기가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기 없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은 선풍기도 안 썼어요.
선풍기를 안 썼어. 그래서 이제 살살 더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없었어요. 근데 개구리를 가끔 봅니다. 요즘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물이 맑으면 개구리 못 살아요. 뭔가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계속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부엽토들이 쌓여가지고 그 물이 썩은 물이 나와서 그래. 산을 긁어내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예전보다 맑아지지 못했다, 맑지 않다라 하더라. 그리고 산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다 약수터들이 다 날아간 이유가 전부 부적합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예전에도 부적합했는데 우리가 모르고 먹다가 부적합으로 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엽토가 많이 쌓이면서 제가 얼정사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거예요. 그거는 부엽토가 점점점 쌓이고 거기에 물이 찼다가 그게 이제 풀로 차서 약간 썩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 물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물도 흐려지고 전체적인 환경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산이 민둥산이었거든. 그러니까 뭐 부엽토도 없고 물이 그냥 순환이 그냥 빨리빨리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썩은 물이 고였다가 좀씩 누렇게 이렇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개구리가 생기는 거거든. 물이 맑으면 개구리는 없어. 뭔 얘기냐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약간씩 개구리가 생기고 있으면, 내 인생에 개구리가 생기면 내가 지금 약간 맑지 못한 거야. 청광신 보살은 개구리 안 생겨? 개구리가 눈앞에서 이렇게 날아다니진 않나? 그런 분들도 있는데, 비문증이라고 귀에 개구리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계속 울어요, 개구리가. 아씨,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도 한번 봐봐. 어느 특정 지점에 생기는 거고, 그건 분명히 뭐 스트레스든 뭐든지 간에 뭔가가 한번 떨어져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자가 나에게 존재하더라도 사실 그게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에너지를 이렇게 평균 값으로, 뭐 예를 들어 70점이야. 70점을 계속 맞으면 이거는 작동하지 않는 거야. 작동하지 않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는데, 씨앗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뭐 전 세계 그 종자은행 뭐 이런 것도 있거든.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종자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작동할 만한 조건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기후재앙이 닥친다던가 이래서 어떤 부분이 단종이 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거를 복구하는데 그걸 쓰려고 모아놓은 거. 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 세계적으로 모아놓은 것도 있고, 노아의 방주처럼 세계적으로 모아놓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에서 또 모아놨어. 그런데 그 발화점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종자가 식물이 발화하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햇빛, 그 다음에 뭐 물, 그 다음에 온도,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 물 안에 양분이 있겠지. 뭐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을까? 어렸을 때 배우는 거잖아, 초등학교 때. 근데 이 조건들이 뭐가 셋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이게 나한테 조금씩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조건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서 어디가 무너졌거나,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중도를 잘 지키면, 내가 그 얘기 하거든.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하다가 사람들이 좀 이상한 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머리카락이 있어. 머리카락. 나는 없어. 눈썹을 할까? 눈썹이 있어. 눈썹으로 지구를 묶는다고 생각해봐. 머리카락으로 지구를 묶어. 그래서 그 지구를 머리카락으로 드는 거야. 이 머리카락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굵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에 어느 부분이 먼저 끊어지지만 않으면 지구가 들린다니까. 어느 부분이 먼저 끊어지기 때문에 못 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 주식이 왜 떨어지는 줄 알아? 어느 놈이 먼저 파니까 그래. 이빨 꽉 깨물고 어깨 걸고 아무도 안 팔아봐. 그럼 계속 오른다. 뭔가 불안한 놈이 먼저 털어내니까 난가? 내가 막차를 탈 수 있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던지니까 이렇게 쫙 빠지는 거야. 아니, 맞다니까.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아니야.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다. 웃기는 얘기 같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다.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명이 발생하고 뭐 비문증이 발생하고 노안이 발생하는 것도 어느 부분이 특정 시기에 어디가 못 버틴 거예요. 이 중에서 요만큼이 진짜 0.001mm 같은 정도가 못 버틴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거기가 두둑해서 끊어지는 거야. 전체가 다 끊어지지 않는다. 전체가 와장창하지 않아. 머리카락 끊어질 때 봐봐. 한 부분이 끊어지는 거야. 한 부분이 이렇게 끊어지지 여기가 이게 바스라지지 않아. 당겨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맞죠? 근데 그게 중도가 잘 맞아서 다 적절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가 먼저 배신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우주도 들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택도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한테도 어떤 놈이 주식을 팔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팔고 있는 세포가 있어. 그놈 때문에 노화가 생기는 거야. 이게 지금 그놈이 안 팔면 그놈이 안 팔잖아. 내 세포, 내 몸에 있는 세포 중에 한 놈도 나는 끝까지 이빨 꽉 깨물고 버틸 거예요. 노화가 없어. 이론적으로는. 그놈을 잡아야 돼. 근데 한 놈이 팔기 시작하니까 노화가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팔면 노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게 나도 팔아야 되나? 나라도 살아야 되나? 이래갖고 쫙 팔잖아? 그러면 은행도 그렇게 부도나는 거예요. 은행도 그렇게 부도나는 거예요. 은행도 자금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기본 자산이 1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모아놓은 게 1조가 있어. 그래도 그 돈을 다 투자해 놓고 대부분의 한 90% 이상은 다 나가 있을걸? 어디에 잠겨 있을걸?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한 30%가 달라 그러면 부도입니다. 이걸 못 팔아. 기업이 부도날 때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자산이 있는데 못 팔아. 그래서 부도나는 경우들이 있어. IMF 때 그런 거 많이 봤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 조짐을 잘 봐야 돼. 조짐을 잘 봐야 돼. 그래서 그 조짐들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과 행복의 기본입니다. 정신에도 그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수계라는 게 혈관 청소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 청소 한번 한다. 아니면 혈관 청소는 쉽지 않으니까 뭐 장 청소 정도 한번. 그러면 장 청소를 하면 안 쌓입니까? 안 쌓이긴 뭘 안 쌓여. 스케일링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스케일링 하면 좀 깨끗해지는 거고 또 뭐가 쌓이는 거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가면 스케일링 한번 하는 거고. 나 여기까지 살면서 딱 한 번 했다. 전에 치과 치료 가가지고 그냥 온 김에 되나요? 저는 좀 약간 무식한 생각을 했거든.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를 갈아낸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무리 꼼꼼해도 그게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튜브 보니까 그것만 갈아내던데? 진짜? 치아에는 손상이 안 되고, 그것만 이렇게 갈아내는 그런 식으로 기술이 다 있던데?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그랬었어. 그리고 저것도 그렇잖아. 우리 기부스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나중에 찡 해갖고 자르잖아.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살은 안 잘리던데? 살이 이렇게 되니까 살은 안 잘리던데? 저같이 이렇게 무식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대. 그래가지고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건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안 잘립니다. 그래갖고 맨손에다가 쥐 손에 이렇게 대는데 살은 안 잘려. 그것만 잘려. 야, 기술이. 근데 한 번쯤 생각하면 우리가 나식 수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게 눈이 움직이는 거를 따라가서 기계가 잡아내는 거잖아. 그 정도 기술이면 치석 제거는 될 것 같은데 왜 그 생각을 못 했나 싶어. 몰라. 그래서 그렇게 불순물들이 쌓이는 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게 수계예요. 그래서 예전에 개는 앉아서 맞고 서서 파할지라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들이 그게 청소의 효과예요. 청소의 효과. 그리고 저거를 개인이 하면 요즘은 그런 일이 없네. 예전에는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들이 되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딱 그거지. 어떻게 보면 백중의 합동 천도제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천도제 하면 단위가 비싸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요? 어떻게 보면 지하철하고 자가용 운영하는 거하고 그 비용 차이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진짜 1년, 아니, 뭐, 한 달에 대중교통비가 한 100만 원 이상 나갈 거예요. 아니, 진짜,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차를 하나 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 야, 면허가 있어야지. 야, 면허가 있어야지. 소문에는 제가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하는데, 그거 주면 내가 면허 땁니다. 바로 땁니다. 나는 소신이 있어서 면허를 안 따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 누가 주면 바로 땁니다. 내가 딴 거 다 일정 미루고 면허로 주는 사람 나오면 바로 하면, 뭐 이게 소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소신이 있고 무슨 뭐 청정해 보이려고, 아니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면허가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쪽에서 살아서 면허 없는 게 불편하지 않아서 결국은 면허가 없는 상황으로 고착이 된 거예요. 그럴 뿐이지 빨간 스포츠카 바로 땁니다. 바로 땁니다. 주기만 하면 바로 땁니다. 그리고 저 그런 빨간 스포츠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떤 사람은 내가 소신이 있어서 면허를 안 딴다 하더라고. 야, 그냥 기회를 놓쳤어. 뭔 소신이야, 소신은.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서울 살면 면허가 그렇게까지 안 필요하다니까. 대중교통체계가 잘 돼 있어, 지하철이나. 그리고 차 있으면 갖고 가면 힘들어, 주차하기도. 그래서 결혼식 이런 데 와봐라. 운전하고 간 사람은 몇 바퀴를 돌고 그 사람들은 내려가지고 올라가 있다. 아니, 현실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 면허가 필요 없었던 거지, 뭐. 빨간 스포츠카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차를 그래도 하는 게 안 낫겠냐.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이 지금 교통비를 얼마를 쓰든지 간에 아마 차 운영하는 것보다는 택시 타고 다니는 게 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신경 쓸 것도 적고 그게 더 쌀 겁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거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그거를 생각 못하면 안 되지. 그리고 수계를 할 때도 이거는 에너지를 어떻게 넣느냐도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제가 백고자라는 생각을, 백고자 수계보편은 제가 처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개 천도제, 내가 반려동물 천도제도 그 전에 뭐 존재는 했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거는 내가 그 월정사에서 그 기록을 보고, 개부도가 존재했었다. 부도탑에 개부도가 있더라. 3개. 내가 그런 거 가지고, 기획을 한 거고, 다 뭔가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수계를 할 바에는, 그 절에서 수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통도사도 하고 뭐 범호사도 하고. 그래봐야 스님들 한 10명 20명 나오는 거지. 그 뭐 얼마나 있어. 모을 수가 없는데. 스님들 많이 모은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비용이다. 다 비용이야.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결제 때 선원에 대중공양도 올리는데, 겸해서 그렇게 좀 올려드리고, 개인한테 안 줍니다. 선원에. 그냥 선원에 얼마씩 올려드려요. 딱 이렇게 끊어버려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선원당 1,0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해제 비용으로 그게 사용되거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선원에서 수행을 뭘 얼마나 잘했는지 나 잘 몰라.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좋은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나올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는 스님들보다는 노력하는 스님,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3이야. 그러면 일반인보다는 공부를 더 하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 원래 그 얘기 있거든. 용과 뱀이 섞여 산다. 용끼리만 살 수도 없고 뱀끼리만 살 수도 없고 용뱀이 섞여 있는 게 스님들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중에는 수행 열심히 해서 뭔가 에너지가 더 강한 스님들도 있을 거고, 조금 덜해도, 그래도 일반 이렇게, 우리 같이 전국을 헤매는 스님들보다는 낫겠지. 수행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뭐라도 좀 낫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다 해서, 모아서 하면, 원래 그 백중도 그런 거거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백중이, 안거 해제잖아. 집중 수행 기간이거든. 그 하한거라고 하는 게 우한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한거고, 집중 수행 기간이거든. 그 집중 수행 기간 끝났을 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천도를 하면 조금 더 효과가 더 만빵이래. 그래서 그게 백중이라는 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원 중간에다가 딱 이렇게 박아버리면 선원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끝나는 날 하기는 그렇잖아. 쉽지 않잖아. 그걸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딱 해서 공양도 좀 올리고 그러면 다들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한테 공양도 올리고 그 에너지로 조금이라도 더 좋게 어떻게 보면 장 청소를 하는데 확실하게 한번 하는 거지. 좀 더 많은 에너지로. 아니 뭐 그렇지 않을까? 좀 찌찌부진하게 될 수도 있는 거보다는 아유 저게 약간 저게 확실한, 아니 스님들 10명이나 20명이 하는 거하고 100명이 하는 거하고 이게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어? 그냥 생각해 봐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100%냐? 모르지. 나도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 하지.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하겠어.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지. 진짜 엄청난 깨달은 스님이 있어가지고, 진짜 부처님급이 있어가지고, 100명보다 이 양반이 혼자가 더 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일반 군인 100명보다 관우 같은 사람 1명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 관우를 찾아가야지. 근데 아니면,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대중의 힘이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람분절 그 관련돼서 우람분경이나 그 목련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딱 그렇게 나온다고. 목건년이 부처님께서 좀 우리 어머니를 빼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대중의 힘을 빌려서 그 대중의 전체 에너지를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지성. 그러니까 개인이 머리가 좋은 거보다 집단지성.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거 이런 포털에서 우리가 검색해서 뭐 찾잖아. 그거 다 집단지성입니다.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제가 살면서 아마 저만큼 잡지식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거든. 진짜 쓸데없는 것부터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 근데 이게 집단지성한테 안 됩니다. 개인지성은 아무리 쌓아도 방법이 없어요. 왜? 각 전문가들이 모아놓은 어벤져스가 있는데 혼자서 1대1로는 이길 수 있지. 하지만 전문 용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다구리에 장사 없다. 이거 참 굉장히 싼 표현인데 다구리에 장사 없다. 그리고 중국식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두 주먹은 네 주먹을 이길 수 없다. 싸울 때 몇 놈이 붙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동시에 막 덤벼버리면. 그러니까 이소룡 영화 봐도 한 놈이 두드려 맞고 나가고 한 놈이 두드려, 이러니까 그렇지. 한꺼번에 덮쳐봐라. 자기가 어떻게 할 건데? 한 10명이 동시에 덮쳐봐. 그러면 뭐 진짜 황후장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소룡 정도면 10명이 덮치면 방법 없을걸?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분을 모셔서 뭘 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때려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힘으로 그건 천도가 된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대중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현전에 저거 있거든. 삼보가 삼보 중에 그 현전승가, 그 다음에 사방승가라는 게 있어요. 현전승가, 사방승가. 현전승가는 눈앞에 보이는 게 현전승가예요. 사방승가는 이 전체, 눈앞에 안 보이는 전체까지 사방승가.
그래서 전체 에너지를 다 쓸 수만 있다면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예. 그래서 제가 요 수개첩 이런 거 만들 때 뭐 만드냐면 하남 스님, 탄호 스님부터 해가지고 나홍 스님, 지공 스님 뭐 이렇게 해서 그 계통으로 에너지들을 쭉 내려올 수 있게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여법하게 잘해서 좋은 에너지가 서로 돌아가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제 기본적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개증도 줄 거예요. 수개 카드를 줄 겁니다. 주민등록 카드 같이 해서 앞면에는 관세음보살 수월관음도를 제가 디자인해서 넣으라 그랬고 그거를 좀 원력 있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복구하는 작업을 당신께서 계속 하셨는데 제가 그 사진을 달락하니까 해상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거 하고 뒤에 이제 법명을 넣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보다 복잡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법명이 들어가면 그래서 기존에 내가 법명 안 줬거든. 왜 법명이 들어가면 일일이 그 카드를 하나씩 다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뭐 100장 1000장 만드는 건 쉬워. 디자인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매번 이름을 넣어야 되잖아. 이러면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약간 미친 나라는 미친 나라예요. 진짜 뭐든지 이놈은 사람 손만 닿으면 올라가. 다 아시는 애. 자, 봐봐. 우리가 호마기도도 하잖아. 근데 호마목을 그 나무를 일본에서 사오거든요. 일본에서 수입을 해.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럼 한국에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 수입해 오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걸렸냐면 일본에서 수입을 하려다 보니까 수입을 이제 계속 해왔는데 지금은 그게 나무나 식물이 반출 금지로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올 때도 과일 못 들고 오고 그다음에 뿌리에 흙 있는 거 못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축산물 뭐 이런 거 못 들어오고 그 공항에서 다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왜 걸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무가 걸렸어. 수입 반출 품목으로 나무가 걸려 있어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걸 계약을 맺었대. 조약을 맺었대. 그래서 나무가 수입이 안 돼. 그래서 승우 스님이 어떻게 했냐면 저거를 일본 거를 중국으로 보내. 그래서 중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국에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더 비쌉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엄청난 저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걸 사다가 중국으로 보내서 한국으로 다시 받는 게 더 싸. 야,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대한민국. 전에 내가 이거 만들 때도 정확하게 느꼈죠. 야, 이거 쉽지 않구나. 사람 손으로 접어야 된다. 이러면 일이 커집니다.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가족분들이 다 이 수계 공덕을 가지고 맑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첩에 자기 얼굴 붙이고 안 그러면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닐 붙여가지고 스티커에 스티커. 딱 은행에 그걸 생각하시면 돼. 도장 찍은 뒤에 위에 스티커 붙이는 거. 왜냐하면 사진 같은 거를 넣었을 때 훼손될까 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훼손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은 기운들이 들어가는 이거 문수보살 무생계라고 하는 거예요. 문수보살 무생계. 지공 스님께서 전해서 나홍 스님께서 전해받은 그 문수보살 무생계. 무생계를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건 내가 늘 때는 사람들 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세조 도장이거든요. 세조 도장.
세조가 상원사를 중창하면서 그 도장이 찍힌 게 월정사에 있어요. 그래서 세조를 넣는 게 좀 상스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만한 영웅도 없다. 성공했잖아. 그럼 단종편 들든가. 단종편 들고 단종하든가. 그래도 비왕위 계승권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왕이 되고 그거 쉽지 않아. 잔인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과단성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 같으면 아마 제가 만약에 세조 같은 사람이면 저는 왕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뭔가를 밀어붙이지 않아. 그리고 제 성격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만약에 재벌집에 태어났으면 나는 경영권에 손댈 사람이 아닙니다. 의외로. 그냥 지분이나 받고 배당 받아가지고 내 좋은 거 할 사람. 아싸리 이러면서 내 돈 쓰러 댕기고 이런 거 할 사람이지 뭐 경영권에 해서 뭐 박 터지게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 할 사람 성격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있으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게 지 좋은 걸 하려고 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고 보통은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혼자 합니다. 혼자 받고 합니다. 그럼 그건 내 취미인데 뭐. 내 취미인데. 그리고 같이 꼬드기려고 할 때는 뭔가 좋은 점들을 만들어냅니다. 나 봐라. 내가 이거 하면서도 욕 많이 먹었거든. 근데 봐라. 내가 여기 이름 다 새겨줬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의 복가품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내 거지. 나는 내가 정당하다 막 이렇게 나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해. 하지만 저는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허물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 꼭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라도 드러나게 했을 때 나름 고치려고 노력하려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옛 글에도 그렇게 나와. 과증물탄계라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그 고침이 귀한 거지 허물이 없는 것이 귀한 게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거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천품을 타고난 거야. 그런 사람보다 고쳐서 귀하게 된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노력한 사람이고 타고날 때부터 그런 식으로 나온 거야. 신의 아들이야. 예수야. 야, 그걸 뭐 어쩌라고. 아버지 잘도 좋겠다. 끝이지. 그걸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 부처님 같이 극기를 통해서 스스로 극기를 통해서 내가 저렇게 그거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하면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는 그린다. 아니 우리는 그런 모토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못 되지.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부처님 같은 분하고 살아보고는 싶지만 부처님 같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인생 힘들 것 같아. 내가 하남 스님 그거 할 때도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남 스님이 저 상원사 선원에 계실 때 그 양반이 워낙 잘 사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대단하게 보거든요. 조실이고 당신이 당시 종정이었는데 선방에서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주무시러 가기 전까지는 방에 안 들어가. 그건 대중과 함께 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장이 안 떠나고 계속 종업원하고 같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회사 잘 돌아간다. 자리 안 비우고. 그리고 예불 그 당시에는 그 날씨도 되게 추웠을 건데 아침 새벽 예불 그 2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양반이 계속 뒤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서 있는 것만 갖고도
딴 스님들 다 나가야 될걸? 다 나가야 될걸? 못 누워 있을걸? 그리고 지도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당신이 참선 수행을 지도하시고.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상원사 그때 옛날에 되게 작았어요. 지금 커진 거는 교구장 스님이 그거 다 불사해서 그런 거고 원래 작은 절이에요. 그 조그만 방에 100명씩 그래서 칼잠을 잤다라고 나와요. 이걸 누울 자리가 안 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잤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만약에 그 시절에 살아도 한 철 정도 같이 살고 싶을 거야. 근데 계속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딴 데 가죠.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근데 그런 분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닐까? 네가 그렇게 맑게 살 수 있느냐? 아니 나는 그렇게는 안 돼. 하지만 그렇게 닮아가고는 싶어. 그래서 한번 같이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준수하다고 생각해. 가서 살아본들 뭐 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준수한 거지. 얘의 기본은 부끄러움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염치를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 얘에서 부끄러움을 아느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렇게 약간 뭐 돈 띠먹고 뭐 이렇게 해서 했었어. 그러다가 걸리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뭐 장관들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지금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야 대통령 후보도 야 법에 걸린 게 몇 개인데 그럼 뭐 다 그런 거지 뭐 조금씩 그 정도야 뭐 별거 있냐? 요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 사안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특수성이 있는 거고 나라도 조금이라도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 고칠 수 있느냐? 다 못 고쳐. 조금이라도 줄여서 내가 스스로를 맑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스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 자기는 아닌 것처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너보다 좀 더 윤리적인 것 같은데 근데 대중들에게 드러난 거는 그 사람이 훨씬 그 사람은 완전히 학이야 학. 나는 진흙탕 속에 있고 자기는 학이야. 근데 우리끼리 이게 스님들끼리는 또 서로 알거든. 대충 어떻게 사는지. 그거 아닌데. 그렇다고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남자에게 참 좋은데.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건 뭐, 딱 그런 거지. 근데 저는 솔직한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드러나 있으면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면 고칠 거는 최대한 고치고, 이건 너무 힘들겠어. 고치면 너무 힘들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건 그냥 반성하면서 사는 거요. 그 부분은 어쩌겠어. 정구업진원도 마찬가지예요. 천수경의 정구업진원. 내가 그 얘기해줬잖아. 정구업진원이 뭐냐? 가글이다. 가글이야, 가글. 리스테린. 그렇게 해서 한 번 해서 꼬르륵 해서 이렇게 해서 뿜어내는 거야. 그러면 세균을 죽여.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글을 또 하고, 그래 리스테린이 돈을 벌고 한 번만에 싹 처리가 되면 그럼이 돈을 벌겠어? 아니 맞잖아. 그래서 또 할 때는 또 정구업진원 또 하고. 그 얘기는 뭐냐? 허물이 있을 때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 정신이 귀하다는 거지. 나는 정구업진원 한번 하고 죽을 때까지 윤동주 같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그래서 윤동주가 빨리 죽은 거요. 그렇게 안 된다고.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건 진짜 위인전이나 그런 데서 다 정리돼서 나온 사람들 이야기에만 있지, 현실에서 내가 그런 사람, 내가 사람을 한두 명 만나는 게 아니오. 없어요. 없어.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내가 그 전문가가 되기 전에, 쉽게 말해서 나는 그런 대단한, 어떻게 보면 학자들, 엄청나게 대단한 줄 알았어. 내가 쩔일 때.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고 수업도 듣고, 내가 수업을 한두 과목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박사를 9군데를 다녔어. 9군데를. 이 바닥에 들을 만한 선생 수업은 다 들었어.
옆에 가서 보잖아? 띄고 붙으면 나한테 안 되겠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막 엄청 뭐 대단할 것 같지? 안 그래. 그게 멀리서 봐서 그런 거예요. 태양이 밝은 거는 멀리서 봐서 그런 거. 가까이서 보잖아? 이게 찌개 끓듯이 끓고 있는 거다. 이러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존재해서 그런 거는 뭐 부처님 같은 분이나 되겠지. 그냥 부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24시간 제자랑 함께 있으면서 존경심을 잃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거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왜 자식들에게 부모가 존경심을 잃게 되냐면 계속 같은 공간에서 오래 살면서 허물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 좀 만만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연예인이 왜 멋있어 보이냐? 안 보니까. 네가 같이 살아봐라. 같이 살아보면 이혼하잖아. 아니 맞잖아. 그래서 같이 살면서 허물을 안 보이는 사람이 최강자예요. 사실은. 그건 진짜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24시간 방심할 수가 없어. 계속 모범적 자세를. 야, 그거 너무 어려운 거야. 그건 너무 어려운 거야. 떨어져 살면 차라리 쉽지. 떨어져 살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라는 그 자체가 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계라는 게 요번에 지금 제가 조금 늦게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내 역할이 찍새인데 찍새로서의 이게 좀 의무를 방기하는 게 아닌가. 갑자기 각성했습니다. 내가 스승의 날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잘못했구나. 그래서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에서 오대산 월정사에서 언제 하지? 6월 둘째 주 토요일. 6월 둘째 주 토요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여기 수계첩에 당신 사진을 붙이고 사진이 없어. 사진 밑에다가 머리카락 몇 개 뽑아서 붙여도 된다. 자, 그런 거 가르쳐 주기는 좀 그렇긴 한데 좀 없어 보이긴 한데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머리카락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를 대신하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어른들은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게 없잖아. 그러면 이제 쓰는 거죠. 글로 쓰는 거죠. 위패 쓰듯이. 위패 쓰듯이. 위패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다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을 안 만나고 제가 그 얘기 늘상 하잖아. 불교를 믿으면 뭐가 좋으냐? 아직 생기지 않은 야, 너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겨나고 이미 생긴 선은 늘어나고 증장하고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미 생긴 악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아주 지금 안 생긴 악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빛을 밝히면 어둠이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 되게 좋아해요. 이 얘기 되게 좋아해요.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노력해가는 가치. 그게 어떻게 보면 유기체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유기체의 의미, 그 다음에 유기체가 대단한 것은 그렇게 고쳐가면서 문명도 그렇게 온 겁니다. 아니 진짜 그렇잖아. 하나하나 시행착오들을 고쳐가면서 지금 문명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더 대단해지겠지. 그래서 고치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그 고침으로 나아가는 사람.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내 허물을 누가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허물이 있다는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분명히 귀하게 된다. 왜? 그 사람은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작아 보여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 종이를 2번 접고 4번 접고 뭐 그래갖고 한 몇십 번 접으면 달까지 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반으로만 접는데도 그렇게 커지듯이. 그래서 발전력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강경 봉창기도 수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